오늘은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중원 대륙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국가들을 세운 민족은 과연 누구였는가? 중국의 한족들이 세운 나라는 또한 어느 나라였는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의 국가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중화인들의 나라라는 뜻이며 민족 명칭인 중화란 한족의 원류가 되는 화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인들을 화교라고도 하는데 이는 화족이라는 말이다. 현재의 중국은 91%의 한족과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한족의 원류가 되는 화족의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화족의 화는 화산을 말한다. 그리고 하는 하나라를 뜻한다고도 하고 하가 하수를 말한다고도 한다. 어쨌든 이 화족의 활동 본거지는 섬서성 화산 일대였다고 한다. 현재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하와족의 역사적 기원은 하나라 및 주나라에서 기원했다고 한다. 화족들은 자신들을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중화, 중원, 중국이라 칭했고 주변의 민족들을 오랑캐라 비하하며 동이, 서융, 북적, 남만이라 불렀다. 또한 사방의 오랑캐란 뜻으로 사이, 즉 동이, 서이, 북이, 남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중국의 전체 인구수 대략 14억 명에서 한족이 약 91%를 차지한다고 하며 나머지 약 9%의 인구수인 1억 1천 명 정도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오늘날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중화민족이 얼마나 위대하였던 것인지, 그리고 저 중원, 중국 대륙의 지배자는 과연 누구였던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중국 대륙의 지배자는 과연 누구였던 것인가? 중원의 역대 왕조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중원 대륙에 있었던 과거의 나라들을 모두 중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국이란 국명을 사용한 나라는 없었다. 1949년 건국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으로 중국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중국 명칭과 한족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명칭. 본래 역사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중국이란 명칭은 특정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에 있는 나라, 나라의 한가운데, 천하의 중심국가 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처음엔 지리적으로 황하 중류 일대를 의미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중국 대륙 전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중원을 차지한 민족이 세운 나라가 중국이라고 불리웠던 것이다. 한족 명칭. 또한 현재 중국의 주요 민족을 자칭 한족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간혹 중원에 살던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부른 예는 있으나 이는 어떤 민족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한족을 자신들의 민족 명칭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의 중국인들이며 역사적으로 한족이란 정체성을 가진 민족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중국 땅에 존재했었던 대략적인 역대 왕조들을 보겠습니다. 중원 역대 왕조, 삼황,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 오제, 소금천, 전후고양, 제곡고신,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삼국시대, 진나라,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5대 19, 요나라,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상이 과거 중국 대륙에 존재했었던 국가들입니다. 과거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민족은 누구인가? 하나라부터 통일 왕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인들, 즉 중화민족의 기원이 되는 화하족이 세운 나라가 하나라라고도 하고 혹은 주나라가 화하족의 기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0년경 성탕이 하나라의 거랑을 물리치고 상나라를 건국하였다. 은나라라고도 불리며 상나라의 은어유적에서 각골 문자가 발견되었다. 사마천의 사기, 은나라는 동이족이고 주나라는 화하족이다. 또 이르기를 동쪽에 동이가 있고 서쪽에 화하가 있다. 이번에는 상나라의 시조인 설에 관한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은본기. 은나라의 시조,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라 불렀으며 유융씨의 딸로 제국의 두 번째 부인이다. 세 사람이 목욕을 갔다가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간적이 이를 주워 삼켰는데 잉태하여 설을 낳았다. 순임금이 설에게 명했다. 순임금은 설에게 상땅을 봉하고 자씨 성을 내렸다. 상은 설로부터 성탕에 이르기까지 14대 동안 8번 도읍지를 옮겼다. 해설하면 상나라의 시조는 설이며 상나라는 세 토템을 가졌고 난생설화가 있다. 여기서 세 토템은 동이족의 대표적인 토템이며 난생설화 또한 동이족의 특징적인 신화구조입니다. 은나라는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각골 문자를 사용하였다. 상나라, 즉 은나라는 대표적인 동이족의 국가였으며 전 세계의 모든 학자가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다. 중국 학자 양관, 고사변, 현조는 은나라 사람과 동이의 조상신이다. 은나라 사람과 동이는 같은 민족이며 그 신화 역시 근원이 같다. 태오복희, 제준, 제곡고신, 순임금, 소호금천, 그리고 설 등이 같은 민족으로 동이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근래의 사람들이 이미 명확히 증명하는 바이다. 후한서 동이열전 왕제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한다. 이란 뿌리이며 근본이다. 말이 어질며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들이다. 만물의 뿌리가 땅속에서 나타나듯 고로 천성이 유순하다. 역과 도를 익히며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의 조상을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에 대한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명수문비사는 명나라 시대에 편찬된 사서로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황명수문비사. 동이는 곧 구이의 땅이다. 일컬어 허니,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다. 후에 조선, 고구려, 여진, 음루, 신라, 백제, 부여, 동호, 오환, 선비, 발해, 옥저, 삼한, 예맥, 일습, 안정, 낭랑, 현토, 진번, 임둔, 대방, 숙신, 말갈, 물길, 고려, 북맥, 고란, 고죽 등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황명수문비사에 나오는 위에 열거한 나라들이 모두 동이족의 나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나라들은 모두 단군조선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중국인들, 즉 중화민족들은 주나라를 실질적인 자신들의 한족, 화하족의 조상으로 본다. 서주 시기에 이미 화하, 제하, 화하 등의 종족명이 있었고 이러한 종족명이 지칭하는 것은 한족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하족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예기, 제오, 왕제, 동방 사람들을 이라고 한다. 남방 사람들을 만이라고 한다. 서방 사람들을 융이라고 한다. 북방 사람들을 적이라고 한다. 가운데 나라인 중국과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 있다. 주나라 당시부터 화하족들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중화, 중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변 이민족들을 오랑캐라고 멸시하면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주나라가 화하족의 나라였는가에 대하여 맹자는 주나라를 세운 문왕, 무왕 등의 출신을 화하족이 아닌 서쪽 오랑캐인 서이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자 이루와 맹자께서 이르기를 수는 재풍에서 나서 부하로 옮겨가고 명조에서 죽으니 동의의 사람이니라. 문왕은 기주에서 나서 필영에서 죽으니 서희의 사람이니라. 해설해 보면 요임금의 뒤를 이은 순임금은 동이족인데 주나라의 건국시조인 문왕이 서희 즉 서용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학자들에 따라서는 주나라의 황실은 이족 계통의 서희족인데 대다수 백성들은 화하족이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설신어 언어 22 위진 남북조의 유송시대 임천왕 유의경 편찬 채용이 대답하기를 우임금은 동이에서 나셨고 문왕은 서강에서 나셨소. 성현이 나오는 곳이 어찌 꼭 정해진 곳에서만 나온단 말인가? 해설해 보면 하나라를 건국한 우임금이 동이족 출신이라는 것이며 주나라를 창업한 문왕이 서강족, 즉 서희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화민족들은 화하족의 기원이 하나라 또는 주나라라고 하는데 주나라 문왕이 맹자에서와 같이 서희족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하나라 우임금도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라고 하는 진시황의 진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주나라 말기 진왕 영정이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세우고 진시황이라 불렀다.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황하, 중하류의 옛 주나라 세력권 일대의 국가들은 서로 자신들을 중국이라고 자칭했고 그 바깥 지역에 위치한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등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불렀다. 그런데 변방의 오랑캐라고 멸시하여 왔던 서용인 진나라가 중원 대륙을 통일하였다. 오늘날 외국에서는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른다. 이 차이나라는 명칭은 진시황이 통일한 진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진나라는 중화, 화하족이 아니라 서용 즉 서쪽의 오랑캐였던 것이다. 진나라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나라 진시황의 이름은 영정이다. 성이 영시이고 이름이 정이다. 영시 성은 누구의 후손인가? 먼저 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사마천의 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본기, 권호, 진본기. 진나라의 선조는 전욱임금의 후대 손녀인 여수이다. 여수가 배를 짜고 있는데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려서 여수가 이 알을 삼키고 아들 대업을 낳았다. 대업은 소전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녀를 여화라 하였다. 여화는 대비를 낳았다. 사기, 본기, 권희, 하본기, 제우. 순임금이 말했다. 비야, 우를 도와서 공을 이루었으니 그대에게 조유를 하사한다. 대비는 공손하게 받고 이 사람이 곧 백예이다. 순임금은 그에게 영시성을 하사했다. 해설해 보면 진나라 진시황의 성씨가 영시인데 그 선조가 순임금으로부터 영시성을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선조들의 설화에 은나라의 시조설화와 똑같이 현조 즉 검은새와 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의 상징적인 새토템과 난생신화입니다. 결국 진나라 왕족은 은나라와 같은 계통의 동이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봉선서. 진나라 양공이 제후가 되어 서쪽 변경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소호를 주된 신으로 모셨다. 서쪽에 제사터를 세우고 백제에게 제사 지냈다. 사기, 집회. 응소가 말하기를 진나라 양공은 스스로 서용지역에 살면서 소호를 주신으로 모시고 서쪽에 제사터를 세우고 백제에게 제사를 헌공 때까지 지냈다. 소호는 금덕이다. 해설해 보면 진나라 양공이 조상인 소호금천과 백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백제는 소호의 조상이다. 소호는 소호금천을 말하며 고대의 전설적인 삼왕 오제 중 한 명이다. 다시 말해서 진시황의 진나라 왕실의 조상은 소호금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시황의 조상인 소호금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수년 전에 동이문화박물관과 화하문화박물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동이문화박물관에서는
동이족의 영웅이라 하여 4명의 동상을 전시하였는데 태우복희, 치유 천왕, 소호 금천, 순 임금을 동이족의 대표적인 영웅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듯이 중국인들도 소호 금천을 동이족이라고 한다. 진나라 영씨와 소호 금천의 영씨, 그리고 세토템과 동이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나라 영씨, 소호 금천 영씨, 세토템, 동이족. 산해경. 소호의 금무리는 서쪽에 있다. 공자의 춘추. 소호는 성이 기이며 일설에는 영이고 이름은 지이며 호는 금천시이다. 회남자 천문훈. 서방은 금이다. 임금으로는 소호이다. 설문회자 권13 여부. 영은 소호 임금의 성씨이다. 백가성 김씨. 김씨는 소호 금천시에서 나왔다. 소호는 상고시대 오제의 한 분으로 죽은 후에 서방대제로 받들어졌다. 동안응소의 풍속통이에 이르기를 김시성은 소호 금천시의 후예이며 소호는 고대 동이부락의 수령으로 새 이름을 관직명으로 삼았다. 춘추좌전 소공 17년조. 소공이 물었다. 소호씨가 새 이름을 관직명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자가 답하기를 저의 고조이신 소호지께서 즉위할 때 마침 봉황이 날아왔기 때문에 새로써 사건을 기록했고 조사라고 하여 새의 이름으로 관직을 명명했던 것입니다. 춘추 공량전. 소공 5년 가을 7월에 진나라 애공이 죽었는데 어찌 명성이 없었는가? 진나라 사람들은 동방의 종족인 이족이다. 중국의 서량지 교수, 중국 사전사화. 소호씨는 동이족의 맹주시족이다. 참고로 진나라 왕실이 소호 금천의 후예라는 것은 중국의 성씨 연구가들은 모두 동의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시황의 진나라 왕실은 소호 금천의 후손이며 새 토템을 가진 동이족입니다. 또한 춘추 공양전에서 보듯이 화족이 아니라 이족이라고 합니다. 여러 역사 기록에서 보았듯이 진시황의 진나라는 서융족 또는 동이족인 것이며 결코 중화 즉 화족이라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06년에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했다. 현재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자칭 한족이라고 부른다. 하나라 또는 주나라의 중화, 화족이 한족의 원류 기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한편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후예라는 의미로 한족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망하고 신해혁명 이후 중국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족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며 역사적으로 동일적 정체성을 가진 한족이란 명칭이 존재한 적은 없었다. 한고조 유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 사기 본기 권팔 고조 본기. 한나라 고조 유방은 패풍읍 중양리 사람으로 성은 유시어 자는 게이다. 한고조 유방의 고향은 패풍읍 중양리인데 현재 강소성 풍연에 해당하는 패땅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현재 강소성 풍연 지역으로 전국시대의 초나라 땅이었다. 결국 유방은 그 출신이 초나라 사람이었다. 유방은 남쪽 오랑캐 남만 초나라 출신으로서 중원의 중화민족과는 그 민족이 달랐던 것이다. 당시 초나라는 중원의 화족과는 다른 묘족 또는 남만이라고 불렀던 남쪽의 오랑캐 민족이었다. 사기 세가 권사십 초세가. 초나라 제6대왕 웅거왕이 말하기를 나는 만이이다. 중국 즉 중원의 이름과 시호를 쓰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해설하면 초나라 사람들은 중원의 사람들과는 그 민족이 다른 만이라고 합니다. 만이는 남쪽의 오랑캐인 남만을 말하는 것이며 웅거왕이 말하듯이 초나라 사람들은 이족 계통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초나라 사람들을 만이라고 하였는데
만이에서 만자는 남만의 만자이고 만이에서 이자는 동이의 이자이다. 후한서 동이 열전 왕제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한다. 이란 근본이다. 한고조 유방이 동이족의 대표적인 영웅인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사기권 28 봉선서 제6 한고조 초기에 패를 점령한 후 패공이라고 칭하면서 곧바로 치우에게 제사 지내고 피로 북과 깃발을 붉게 칠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자 축관에게 장안에 치우의 사당을 짓도록 명했다. 당나라 말 5대 시기 돌궐 별부 사타족의 한 가지가 모인데 유방의 후예라고 하였다. 5대 19개 후한과 북한이 사타 유씨에 의해 건국된 것이다.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은 남방 오랑캐 만이족인 초나라 사람이다. 만이는 남만과 동이를 함께 의미한다. 유방은 동이족의 대표적 영웅인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 당나라 말 5대 19시기 돌궐 쪽 사타 유씨들은 유방의 후예라 자처하며 후한과 북한을 건국했다. 따라서 유방이 건국한 한나라를 화하족, 즉 중화민족이 세운 나라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는 중화, 화하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한나라 이후 혼란기인 삼국시대를 거쳐 5호 16국시대가 되었다. 북방과 서쪽에 여러 유목민족 오랑캐들이 양자강 이북 중원을 모두 장악하였다. 5호는 흉노, 선비, 갈, 강, 저 등의 오랑캐들을 말하고 16국은 이들이 중원의 화북 지방에 세운 나라들을 말한다. 화북 지방은 여러 유목민족이 난립했던 5호 16국을 선비족의 부기가 통일했다가 서위와 동이 이어서 북제와 북주로 계승되었다. 강남에서는 동진 이후 송, 제, 양, 진의 왕조가 이어졌다. 혼란했던 중원 화북 지역을 선비족의 탁발부가 모두 통일하고 부기를 건국했다. 중원을 모두 북방 오랑캐인 선비족이 장악한 것이다. 534년 부기는 동이와 서위로 분리되었다. 동이는 16년 존속 후 북제로 선양되고 서위는 21년 존속 후 북주로 선양되었다. 선비 우문부는 본래 선비 탁발부에 속해 있었다. 557년 1월 선비 우문부 출신의 우문각은 서위의 선비 탁발부 출신의 황제인 공제로부터 나라를 넘겨받아 제위에 올랐고 북주로 이름을 고쳤다. 이후 북주는 제3대 무제 때 북제를 평정하여 화북을 통일하였다. 581년에 북주의 황제인 정제가 당시 대승상이자 상주국으로 있던 수국공 양견에게 제위를 물려주자 양견은 연호를 개왕으로 바꾸고 나라 이름을 수로 바꾸었다. 이 양견이 수문제이다. 양견은 북주 왕실의 외척이었다. 그의 딸이 선제의 황후가 되었고 양견은 북주 황제인 정제의 외할아버지였다. 수문제 양견은 589년에 남조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통일하였다. 수나라 양제의 무리한 대운하 건설과 고구려 전쟁 실패 등으로 농민 봉기 및 혼란에 빠졌고 수나라의 당국공이었던 이연이 618년에 수나라의 뒤를 이어 당나라를 건국했다. 수양제와 당고조 이연은 이종사촌 관계였으며 당나라는 수나라의 정치체제, 제도, 문화, 집권 세력 등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선비족 출신이었다. 그러면 먼저 북위, 동위, 서위, 북주, 북제, 수나라, 당나라를 세웠던 선비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비족은 누구인가? 기원전 209년 흉노 묵돌 선우가 동호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이후 동호는 선비족과 오한족으로 분열되었다. 선비족은 선비산으로 이주하였고 오한족은 오한산에 정착하였다. 명나라 역사서인 황명수문비사를 보면 동이를 구이라고 하였고 동이족의 후예들 중에 동호, 오한, 선비족들이 동이족의 후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나라, 당나라를 세운 선비족들은 그 조상이 동이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위서 오한 선비 동의전 선비 위서에 이르기를 선비도 역시 오한과 마찬가지로 동호에 남은 무리들이다. 선비산을 지켰던 것에서 기인하여 선비라 호칭한 것이다. 그 언어와 습속은 오한과 같다. 흉노가 약해지자 선비족이 몽골 초원을 차지하였고 후에 중원으로 남하하였다. 후에 선비제국은 분열하여 탁발부, 모용부, 반부, 우분부, 걸복부, 독발부로 나뉘어졌다. 지금 보시는 나라들이 선비족들이 세운 나라들입니다. 선비 제국이 분열하여 아래와 같이 분화하였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선비족 탁발부가 세운 나라들로는 대, 북위, 동위, 서위, 북제, 북주, 수나라, 당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북위 태무제, 연하 연간에 유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수도인 평성 이북에 여러 개의 진을 설치하였다. 회삭진, 무천진, 무명진, 유연진, 옥야진, 회망진을 육진이라 하였고 선비족, 귀족 군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 중 무천진이 가장 중요한 진이었다. 북위는 서위와 동위로 분할되었고 서위의 실권자 우문태는 같은 무천진 출신들에게 파리 주국 대장군 약칭 팔주국과 마카의 12대장군 통령의 직위를 부여하니 서위의 정권은 완전히 무천진 출신 선비족 군벌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수나라 건국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557년 우문 선비족인 우문태의 아들 우문각은 서위의 황제인 공제로부터 나라를 선양받아 북주로 이름을 고쳤다. 양충은 무천진 출신의 선비족 군벌로서 팔주국 대장군이자 12대장군이었고 돌궐의 10만 대군 격퇴 및 북주 건국에 공을 세워 수국공에 봉해졌다. 이후 수국공의 지위는 아들 양견에게 승계되었다. 양견의 딸이 북주 선제의 황후가 되자 양견은 외척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고 선제의 아들 정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섭정하였으며 581년 외손자인 정제의 선양을 받아 나라 이름을 수나라로 바꿨다. 이 양견이 수문제이다. 선비족 성씨를 중원식으로 고치다. 개성 북위 효문제 탁발갱은 선비족의 성을 중원식의 단성으로 하는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황제의 성씨인 탁발씨는 원씨로 성을 고쳤다.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 양충은 본래 성이 보륙녀이고 소자는 나라연이었는데 본래 선비족 성인 보륙여씨를 양씨로 개성하였다. 당시 황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선비족 출신의 귀족들은 중원식으로 성을 바꿨다. 당나라의 건국자 이연의 조부인 이호는 선비족 무천진 출신으로 팔주국 중 한 사람이었으며 본래 선비족의 성씨가 대야씨였으나 한화 정책으로 이씨로 바꿨다. 대야씨가 바꾼 이씨는 도가의 시조인 노자의 성씨였다. 정리해보면 수나라 황실의 성씨는 본래 보륙여씨였는데 양씨로 바꿨다. 당나라 황실의 성씨는 본래 대야씨였는데 이씨로 바꿨다. 이번에는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조 이연의 가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의 부친은 이병이고 조부는 이호인데 이호는 서위 무천진 출신의 군벌로 팔주국 중 한 사람이었다. 정통 선비족 귀족의 가문이었다. 중국에서 정리하여 놓은 위키백과에서 무천진 출신의 선비족 최고의 군벌 가문인 파리 주국 대장군, 즉 약칭하여 팔주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팔주국의 명단에서 우문태 다음으로 이호가 보입니다. 이호는 당나라 초대 황제인 이연의 할아버지입니다. 당나라 건국 과정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팔주국 가문들은 우문태 가문을 따라 북제를 멸망시키는데 큰 전공을 세웠다. 이연의 조부 이호는 서위 팔주국 중 한 사람으로 무천진 출신의 선비족 귀족이었다. 이연의 부친인 이병은 조부 당국공의 자기를 물려받았고 이연은 무천진 시절에 성씨로 대야씨를 사용했었고 부친의 자기인 당국공을 이어받았다. 수나라는 대운하 건설 및
고구려 전쟁 패배 등으로 인하여 농민 봉기 등 매우 혼란한 상황이 되었고 밀란 진압에 책임을 맡았던 태원 유수이연은 도성을 점령하여 수나라를 넘겨받았고 나라 이름을 당나라로 고쳤다. 선비족 8주국의 하나로 대군벌인 독고신의 딸들 중 독고가라는 수문제의 문헌왕후가 되었고 독고만타는 이연의 어머니였다. 즉 수문제 양견의 부인과 당고조 이연의 어머니는 자매간으로 수양제 양광과 이연은 이종 사촌 관계였다. 위키백과를 보시면 당고조 이연의 조부인 이호는 서위시기 선비족의 성씨가 대하시라고 하며 서위의 8대 주국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호는 당고조 이연의 할아버지였는데 선비족이었으며 성씨가 대하시였고 또한 8주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인 양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충의 선비족 성씨는 보륙녀이고 이름은 노노이다. 육진의 군인이었고 12대장군이었다. 수국공이었으며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이다. 다시 말해서 양충은 수문제 양견의 아버지이며 선비족이고 성씨가 보륙여씨이다. 육진 출신이었으며 12대장군이었다. 서위 시절 우문태는 육진 중의 하나인 무천진 출신들에게 8주국과 12대장군의 자기를 주었고 이들이 서위 북주의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정통 선비족, 귀족 가문들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주국의 이호가 보이며 12대장군의 양충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사론, 법림, 당나라 황실은 노자 이의 후예가 아니다. 모두 농서이씨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선비족 탁발씨의 후예이다. 법림은 이 말을 한 후에 당태종에 의하여 처형을 당했다. 당호법삼은 법림 별전 권삼, 법림에게 들은 바 당나라 황실은 이씨라고 말하지만 폐하의 이씨는 그 혈통이 농서 이씨의 핏줄이 아니고 탁발씨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나라와 당나라는 북방 오랑캐인 동호의 후예인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다. 동호의 호자는 오랑캐 호자이다. 북위로부터 수 당나라까지 약 500여 년간 선비족이 중원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5대 10국 시대,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의 혼란한 시기가 약 70여 년간 있었고 마침내 송나라가 통일한다. 5대 10국에서 5대는 화북지방을 지배한 후량, 후당, 후진, 후안, 후주를 말하며 10국은 화남 지역 등의 오, 남당, 우월, 민, 형남, 초, 남한, 전촉, 후촉, 북한을 말한다. 당나라 말기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황소의 부장이었던 주전충이 당조에 투항하였고 관묵은 절도사가 되었다. 실권을 장악한 주전충은 소선제를 옹립한 후 907년 나라를 선양받아 국호를 양으로 정했다. 이 양나라를 후량이라고 부른다. 돌궐족 사타부 출신의 이존욱은 후당을 건국했고 그 해에 후량을 멸망시켰다. 돌궐족 사타부의 석당경은 후당의 개국 공신으로 하동 절도사와 북경 유수였다. 후당에 이어 후진을 건국했다. 돌궐의 사타족 출신으로 후진의 하동 절도사였던 유지원은 후진이 거란에 망하자 후진을 이어 후안을 건국했다. 곽인은 후당의 군관이었고 유지원의 후안 건국의 개국 공신이었다. 유지원의 아들 유승우 황제 당시 곽인은 후안의 천운군 절도사였으며 군대를 이끌고 개봉에 입성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나라를 넘겨받아 국호를 후주로 고쳤다. 조광윤의 부친 조홍우는 후당의 금군 장수였으며 조광윤은 후주의 전전 도점첨이며 전전 금군을 관장하고 있었다. 곽위에 이어 시영에서 시영의 어린 아들 시종훈이 후주의 황제가 되었다. 북한과 거란이 침략하자 이에 대응하던 중 대군을 이끌고 경성으로 돌아와 후주 공제에게 나라를 선양받았고 나라 이름을 송으로 바꿨다. 송나라의 지배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의 조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송나라의 지배 세력은
돌궐족 사타부, 군벌 출신들이었다. 조광윤의 집안은 돌궐 사타부가 건국한 후당 때부터 이미 금군의 군관 집안이었으며 돌궐 사타부가 건국한 나라들인 후진과 후한을 거쳐 후주에 이르기까지 금군의 군벌 집안이었다. 조광윤에 이르러 전전 도정검이 되었고 전전 금군을 관장하는 지위에 이르러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다시 말해서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의 지배 세력은 돌궐 사타부 출신의 군벌 세력들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의 조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의 조상은 소호 금천씨이다. 조광윤의 조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씨의 기원. 위키백과에서 조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씨성은 영씨성에서 갈라져 나온 14개의 성씨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진시황의 성씨가 영씨이고 그 조상인 소호 금천의 성씨도 영씨라고 했습니다. 조씨성은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 황실의 성씨라고 합니다. 영씨에서 갈라져 나온 조씨는 후에 조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씨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1번. 조씨의 혈연적인 조상은 오제 중의 하나인 소호씨이다. 2번. 조씨는 본래 영씨성이고 백익의 후손이다. 3번. 조나라의 선조는 전욱이며 소호의 후대 자손이다. 정리하면 소호 영씨의 후손들이 조나라를 건국했으며 송나라를 건국한 조씨가 소호 금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조광윤의 송나라 황실은 탁군 조씨이며 소호 금천의 후손이다. 송나라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송나라의 지배 세력은 돌궐족 사타부, 군벌 출신들이었다. 두 번째로는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윤은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다. 참고로 소호 금천씨는 대표적인 동이족의 조상입니다. 중원의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국했다. 북방 민족인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했다. 북방 초원의 몽골족이 금나라와 남송을 무너뜨리고 원나라를 건국했다.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가 무너지고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1368년에 명나라를 건국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본명이 주중팔이며 호주 중리현으로 지금의 안희성 봉양현에서 태어났다. 주원장의 조상은 현재의 강소성 폐연 출신이었다. 명나라의 진원지는 안희성이었으며 건국 후 남경을 수도로 하였다. 모두가 화하족의 주활동 무대였다고 하는 황하 중류의 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었다. 명나라 주원장의 출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증명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원장이 회족 출신이라는 견해와 고려 또는 여진족 출신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원장은 회족 출신인가?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백수희 교수의 중국 이슬람사 강요에 의하면 옛 어른들의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명태조 주원장은 본래 회회족 사람이라고 한다. 명나라 2대 황제인 건문제는 이슬람 성지를 향해 떠났다고 하며 아침마다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하여 의식을 행했고 주원장의 외모가 회족 사람이며 10대 황제인 무종은 이슬람교를 신앙했다고 한다. 명나라 황실이 회족 출신이라는 견해의 근거로는 1. 주원장의 외모가 회족 즉 무슬림 민족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 2. 주원장의 부인인 마왕후의 마씨는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드의 맞자로서 회족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성씨라고 한다. 3. 주원장이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회족 특유의 장례 풍습을 따랐다고 한다. 4. 명황제 무종은 이슬람교 율법인 돼지고기 금지 명령을 내렸다. 5. 주원장의 장수들 대부분이 무슬림이었다고도 하며 환관으로 대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원정했던 정화도 무슬림이었다고 한다. 6. 주원장이 정권을 장악한 뒤 이슬람 사원을 세우고 이슬람교를 칭송한 점. 7. 최근 밝혀진 산동의 회족 비문에
주원장을 회족으로 기록하고 사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주원장은 고려 또는 여진족 출신인가? 몽골의 석학 룹상단잔의 역사서 황금보강에 의하면 명태조 주원장은 여진족 출신이라고 하며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제 주제는 원나라의 황제인 순제와 고려인 공비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주원장이 고려인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한중 역사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었던 사안이다. 주원장이 고려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의 근거들을 정리해보면 대명일통지에 주원장이 말하기를 짐의 조상은 조선인이며 조상의 묘소가 조선에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고 하며 그의 성씨가 신안주씨라고도 말한다. 전라도 해남 지방에는 주원장의 선조 묘가 있다는 설화가 있고 소설 장백전에는 주원장이 장백저저의 오빠라고 하거나 춘향전도 주원장이 경상도 웅천의 주천이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싣고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는 청장관전서 편에서 주원장의 출신에 관해 그의 선조가 조선반도의 삼척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했다. 이덕무는 60권 앙엽기 공비에서 주의존이 쓴 명시종의 기록을 인용해 공비가 영락제의 생모라고 하였다. 한치유는 해동 역사에서 영락 황제의 생모인 고려인 공비에 관해 같은 내용을 기록했다. 또 다른 고려인으로 명나라 건국의 1등 공신은 병부시랑을 거쳐 호부상서에 오르는 주원장의 오른팔 천재 전략가 추유이다. 청주안시 문정공파, 청주안시 족보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족보의 내용은 청주 한시 여비가 주원장의 황후가 되어 명나라 황제 영락제를 낳았다는 것이며 또 여비의 동생 한계라는 후에 명선종 선덕제의 공신부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이 주원장이 고려 출신이라고 주장되어 지는 내용들이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출신에 관하여는 회족 출신이라는 견해와 고려 출신 또는 여진족 출신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세심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적어도 한족의 기원이 되는 화하족의 후예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명나라의 진원지 및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 또한 전통적인 중원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나라는 자칭 한족들이 세운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여진족, 일명 만주족이다. 중국 대륙의 마지막 통일왕조이자 정복왕조로 통치기간은 1616년부터 1912년까지이다. 1616년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국을 세우고 1636년 태종 때 국호를 대청으로 개칭하였다. 만주족의 청나라는 피지배민족인 중화민족에게 변발을 강요했으며 만한불통은 즉 만주족과 한인은 서로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인들은 동북지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철저한 민족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다. 삼민주의와 신해혁명의 중국 혁명의 아버지 손문은 말합니다. 만주족인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 정부를 세웁시다. 지금까지 중국 대륙에 존재했었던 나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중화민족이 세운 나라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까지도 모든 나라들의 왕조에 화하족, 중화민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것은 소위 오랑캐 민족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중화민족에게 묻습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하족, 중화민족, 즉 자칭 한족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